자, 이번 시간은 재화 유용론이에요. 재화 유용론은 시장 실패와 연결돼야 돼요. 재화를 만드는 게 시장인데, 이 시장이 잘 못 만들기 때문에 이제 얘가 논의되는 겁니다. 재화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죠. 공공재, 민간재, 그다음에 공유재와 요금재. 가르는 기준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경합성과 배제성이죠. 그래서 비배제와 비경합이 뭐다? 공공재가 될 거고, 경합과 배제가 민간재가 될 거고요. 그 사이에 껴있지, 이제. 73번 틀렸죠. 무임승차 문제는 비경합이 아니라 비배제죠. 대가 지불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거니까 비배제성이고, 비경합성에는 뭐가 나온다? 규모경제. 누가 쓰더라도 효용이 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무한 생산해도 생산 비용이 늘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규모경제가 나와서 자연독점 빠질 거고요. 반면에 무임승차 문제는 비배제성의 문제입니다. 요건 틀렸고요. 자, 74번입니다. 공공재네요. 공공재는 원래 누가 해야 돼? 정부가 해야 돼요. 원칙은 정부가 한다. 왜? 민간은 안 할 거니까. 왜? 대가 못 받으니까. 내가 만드는데 100이 들었는데 대가를 못 받아요. 자, 외부 불경제는요, 대가 전혀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일부만 받는 것 뿐이에요. 이런 걸 대가를 전액 지불하는 민간 위탁이라면은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공공재도 민간이 할 수 있겠죠. 그땐 민간 위탁이에요. 됐지? 근데 이건 틀렸죠. 원래는 시장이 하지만은 저소득을 위한 부분 개입이다. 이건 민간재 얘기야. 원래 민간재는 시장이 해야 되는데, 정말 이 민간재조차도 수요하지 못한다면은 이 저소득을 위한, 약자를 위한 개입이다. 이거는 민간재 개념이고요. 또 요새는 민간재 꼭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치재도 있어요. 가치재도 민간재인데 이것도 정부가 개입을 하죠. 이건 틀렸습니다. 이거는. 75번입니다. 공공재는요, 비배제와 비경합이야. 비경합이라는 거는 누가 쓰더라도 내 만족감이나 내 양이 줄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경합했을 땐 어때? 유한하기 때문에 누가 써버리면은 다른 사람은 못 쓰겠죠. 개인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양이 감소하는 것은 대개 경합성 때문에, 그러면 감소하지 않는 것은 비경합성 때문에. 그것도 틀렸네요. 이건 뭐가 틀렸다? 공공재는 비경합성이 있기 때문에 타인이 쓰더라도 내 양이 감소하진 않습니다. 75번 틀렸고요. 76번입니다. 요금제는 자연독점이야. 대가 받을 수 있어요. 반면에 규모경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 싸지는 거예요. 설사 누가 많이 쓰더라도 대가 받으면 될 거니까 많이 쓰지도 않을 뿐더러 고갈되지도 않을 겁니다. 이거는 과잉 소비에 따른 고갈 문제는 요금제 문제가 아니라 공유제 문제죠. 유한한데 공짜니까. 이러니까 공짜니까 막 쓸 거고, 그 다음에 유한하기 때문에 고갈되겠죠. 그래서 과잉 소비와 고갈의 문제는 요금제 문제입니다. 공유제 문제. 요금제는 자연독점 문제가 나와야 돼요. 76번 틀렸고요. 어쨌든 요금제는 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민간이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자연독점 현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가면 민간한테 맡겼을 때는 생산량은 줄고 가격은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이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정부가 공기업을 만들어서 직접 공급하든지, 아니 민간에게 특허를 준 다음에 규제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쨌든 민간 기업도 요금제 생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 대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시장에 방치했을 때는 자연독점의 문제가 나타난다. 이거는 요금제 맞죠? 자, 78번입니다. 공유제는 유한하다고 그랬어요. 경합 판단이야. 경합해. 그러니까 타인이 썼을 때는 내 양이 줄어요. 또는 줄지 않더라도 만족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뭐 강물을 막 써버리면 오염될 거고요. 또 백사장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써버리면 답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유자원은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공짜죠 지금. 그러나 유한하기 때문에 이런 혼잡의 문제라든지 이런 공유지 고갈 문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틀렸죠. 18번요. 않는다가 아니라 생깁니다. 자, 79번입니다. 사회희소자원, 공유자원 맞아요. 공유자원, 시장에서 공급이 돼요. 바닷물에 있는 물고기도 다 공급되잖아, 지금. 근데 소유권이 없다 보니까, 또는 이용 규칙이 없다면은 과잉 소비된다니까, 과잉으로 막 남획돼 버려.
결국 고갈되겠죠. 정부가 뭐 한다?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지 나왔을 때는 외부 불경제야. 첫 번째 방식은 직접 규제. 두 번째 방식은 피구세 같은 것들, 배출부담금 같은 것들. 처음에는 면허 준 사람만 잡게 만드는 직접 규제. 두 번째, 잡아. 누구나 잡을 수 있는데 잡을 때마다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 그지? 피구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그 한정량 정한 다음에 서로 거래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배출권 거래제도. 그 다음에 소유권을 줘버리는 게 코우 정리 아니었나요? 직접 규제, 간접 규제 두 가지가 있었죠. 배출부담금과 배출권 거래제도. 여기다 누가 들어간다? 소유권 제도까지. 틀렸죠. 분명 희소자원은 맞지만 시장에서 공급은 돼요. 다만 소유권이나 이용 규칙이 없다면은 남획되고 과잉 소비되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거지. 틀렸습니다. 직접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요. 79번에는 틀렸고요. 자, 80번입니다. 공유지 비극은 타인의 소비에서 타인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치? 근데 경합해요. 배제할 수 있지만 경합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요금제죠. 그래서 틀렸다. 타인을 배제할 수 없지만 경합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짜니까 과소비, 유한하니까 고갈될 겁니다. 개념 자체가 틀렸네요. 80번은 틀렸습니다. 자, 이런 공유지 비극은 왜 나타난다고요? 소유권이 없어서 그래요. 또는 이용 규칙이 없어서 그래요. 이 소유권 주자는 게 코우 정리 같은 것들이, 코우 정리. 이용 규칙을 만들자는 게 배출권 거래 제도라든지 또는 피구세 같은 것들. 이용해라. 대가를 지불하게 해라. 피구세. 그럼 이용해라. 너네끼리 양정한 다음에 서로 거래하게 만들어주겠다. 배출권 거래 제도. 그래서 소유권이 불분명하다. 또는 이용 규칙이 없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공유지 비극, 공동 소유니까 소유권은 없죠. 지금 개별 소유는 안 되잖아, 지금. 이러니까 공짜기 때문에 나는 쓰면 쓸수록 개인적으로 이득이에요. 근데 유한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망해버렸죠. 틀렸죠? 전체적으로 이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손해고 개인적으로 이득이야. 개인적으로 이득이니까 막 쓰는 겁니다. 결국 쓰다가 고갈되겠지. 결국 사회적으로 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82번은 틀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손해고 개별적으로 이득이고, 이득은 집중이고 비용은 분산되고 있는 거고요. 외부 불경제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83번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비용은 비용은 분산되고 있는가? 편익은 쓰는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죠. 편익이 집중일 때는 과잉 소비고 비용이 분산되고 있을 때는 외부 불경제예요. 이거는 틀렸습니다. 비용은 분산, 편익은 집중이 돼야 돼요. 이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84번입니다. 공유지 비극의 해결책은 정부 쪽으로 가는 게 직접 규제, 간접 규제. 간접 규제에서도 피구세라는 배출부담금이 좀 더 정부에 가깝고요. 정부가 직접 거둘 거니까 너네끼리 거래하게 만들어주는 배출권 거래 제도가 좀 더 시장에 가깝겠죠. 그 다음에 코우주 정리라는 소유권 제도까지. 어쨌든 해결책에는 재산권도 있다 없다? 있다. 재산권을 명확히 하든지 이용 규칙을 만들든지 아니면 규제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자, 85번입니다. 하딘과 오스트롬이 나와요. 하딘은 협의는 잘 안 된다. 협의는 안 되니까 정부 규제하고 뭐가 있다? 소유권 제도가 있다. 근데 정부가 규제해버리니까 오히려 공무원들과 부패한 공무원들 남획하더라. 차라리 뭘 줘라? 소유권을 줘라. 이게 이제 하딘의 얘기야. 다시 하딘은 세 가지가 돼. 협상하는 방법, 규제하는 방법, 그다음에 소유권 주는 방법이 있는데 협상은 잘 안 된다. 그래서 규제보다는 그래도 소유권이 낫다가 하딘의 주장이라면 오스트롬은 뭐라는 거야? 이 지역 공동체가 협의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제라든지 규제라든지 또는 가격보다는 오히려 뭐 한다는 거야? 협상하게 만드는 공동체 협의가 더 좋다는 겁니다. 이게 오스트롬의 주장이었어요. 틀렸죠? 오스트롬은 그래서 시장의 자율성이나 국가 개입보다는 공동체 합의를 강조한 사람이고요. 하딘은 공동체 합의는 안 된다. 안 되니까 규제보다는 차라리 소유권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하딘의 주장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유지 얘기네요.
넘어가면 가치제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교의중은 4개밖에 안 돼. 교육, 의료, 주택, 문화. 분명히 돈이 됩니다. 민간에 많은 교육업자들, 주택업자들 있어요. 돈이 되는데 이 재화는 쓸 때는 소비자가 돈을 다 내야 되는데 혜택은 소비자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교육받았을 때 교육비는 내가 다 내지만 그로 인한 사회 이득도 있단 말이에요. 외부 경제가 있죠. 비용은 집중, 편익은 분산된단 말이야. 이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 정부가 국립학교라든지 국립의료원 같은 거 만들어서 직접 공급하는 방법. 또는 이거 말고 돈이 이미 되니까 민간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민간에서 있는 학원이나 병원 이용하라고 쿠폰 주는 거죠. 그럼 쿠폰 받아가지고 내가 쓰면 되는 거잖아. 이건 요금제가 아니라 뭐다? 가치제입니다. 가치제. 어쨌든 가치제는 경합하고 무한한 건 아니니까 대가 받을 수도 있어요. 시장을 통해 배분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 가치제가 외부 경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거야. 의료, 교육, 주택, 문화 같은 것들, 보조금이라든지 바우처 같은 걸 가지고 개입을 할 겁니다. 옛날엔 보조금이었는데 지금 바우처 많이 합니다. 개입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 틀렸습니다. 요금제가 아니라 가치제 개념이에요. 경합이고 시장 공급 가능이 다 맞았어요. 다 맞지만 오늘 뭐가 틀렸다? 요금제가 아니라 가치제라는 것. 요 단어 하나 틀렸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와 유형론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규제론입니다. 규제론은 할 게 되게 많습니다. 학자도 나오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